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승무패 프로토에 보탬이 될 만한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제공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14억 6천만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에 들어온 유럽 네이션스 리그 현황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 승무패 29회차 같은 경우에도 유럽 네이션스 리그가 들어왔고 풋볼살롱은 경기력 분석인 현미경 분석을 바탕으로 다수의 이변 결과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30회차 역시 현미경 분석을 앞두고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지난 29회차 복귀와 함께 다가오는 승무패 30회차 접근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월요일날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무승부 고배당 적중픽 내역입니다. 25.3배 새 폴더 무자비 조합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배당 무자비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은 이 두 폴더 무자비 조합을 따로 구성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8.9배당 무승부 조합이 추가적으로 적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력 조합이 대거 적중이 됐는데 한국과 칠레 경기 마엔승 단폴더가 적중이 됐고 3.1배 주력 조합이 적중이 되면서 최근에 A매치 경기들로 프로토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에도 적중이 이어졌는데 10.4배 두 폴더 무자비 조합이 적중이 되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주력픽이 적중이 됐습니다. 3.8배, 3.2배, 3.2배 유럽 축구 비시즌에도 적중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축구 프로토에서 다양한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분석 자료 및 조합픽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조합을 해서 구매를 한 프로토 공유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에 걸쳐서 다양한 적중픽이 나오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22배, 39.8배당까지 다양한 고배당 적중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의 프로토 조합픽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에서 독식을 노려볼 수 있는 승무패 추가 조합픽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승무패와 프로토에서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30회차 살로만 뉴스 첫 번째 테마는 공격력이 부실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입니다. 이 네이션스 리그에 참여를 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격력이 부실하다는 점인데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수 아래로 평가를 받는 아르메니아 원정을 떠나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피파 랭킹 47위를 달리고 있는 아일랜드인데
이 승무패 29회차에서 1번 경기부터 이변 결과를 연출했던 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아르메니아전에서 점유율을 70%까지 가져갔지만 슈팅 13개 중에서 유효 슈팅이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최전방에서 공격 마무리,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일랜드이고, 이 주요 선수를 살펴보시면 리버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켈러 골키퍼와 에버튼의 베테랑 수비수 콜먼, 브라이튼의 수비수 셰인 더피 같이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 굉장히 빅네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공격 쪽에서는 칼럼 로빈슨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줘야 되지만 굉장히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격력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새벽에 우크라이나와 네이션스 리그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번 승무패 30회차에서 어떤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패 30회차에서는 아일랜드가 스코틀랜드와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도 부실한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 역시 피파 랭킹이 54위로 아일랜드와 비슷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문제점 역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 7번 경기로 들어왔던 키프로스 원정을 떠났는데 북아일랜드가 당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당시 현미경 분석에서 풋볼살롱이 북아일랜드의 이 저조한 공격력을 근거로 해서 무승부까지 이변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변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키프로스 원정에서 북아일랜드가 점유율을 60%까지 가져갔지만 마찬가지로 슈팅 13개를 때렸지만 유효 슈팅이 2개밖에 되지 않으면서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부실한 공격력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A매치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공격력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북아일랜드 역시 수비 쪽에 번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피콕 파렐 골키퍼와 레스터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조니 에반스 같이 확실히 수비 쪽에 빅네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나 프로토에서 들어왔을 때 2.5 언더를 축으로 잡을 만한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무패 30회차 역시 공격력이 관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경기 분석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키프로스를 홈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피파 랭킹에 비해서 저평가된 팀과 고평가된 팀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피파 랭킹은 낮은데 다부진 전력과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소보와 조지아인데,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107위,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85위에 머물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29회차에서 그리스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대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에게 패배를 하기 전까지 A매치 4경기 2승 2무 무패를 달렸던 코소보이고,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공수에 걸쳐서 핵심 포지션에서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곳곳에 있기 때문에 다부진 전력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 불가리아 원정을 떠났는데 5대2 대승을 거두면서 이변 결과를 연출을 했습니다.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도 현미경 분석에서 승패 투폴 추천을 드리면서 조지아의 이변 승리를 적중시켰는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불가리아를 상대로 무려 5골이나 넣으면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30회차에서 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홈에서 불가리아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코소보나 조지아 같은 팀들은 단순히 피파 랭킹으로 상대팀을 비교를 했을 때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피파 랭킹에 비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들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루마니아 같은 팀들인데,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48위이지만 최근에 A매치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도 피파 랭킹이 낮은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0대2 패배를 당했고, 이 주중에 펼쳐졌던 보스니아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자신들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팀들에게 덜미가 잡히고 있는 루마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30회차에서 또다시 피파 랭킹이 낮은 핀란드를 홈에서 상대를 하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테무 푸키, 포우 얀팔로, 로빈 로드 같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루마니아가 피파 랭킹은 높지만 핀란드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가리아 역시 피파 랭킹이 73위인데 자신들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조지아를 상대로 홈에서 2대5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주중에 펼쳐지는 최약체 지브롤터 원정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다음에 조지아 원정을 떠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테마는 네이션스 리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강팀들의 스탠스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팀들 같은 경우에는 강팀과 맞붙었을 때는 굉장히 전력을 다하는 반면에 약팀을 상대할 때는 로테이션을 대대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잉글랜드 같은 팀들이 그런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 헝가리 원정을 떠났는데, 헝가리 원정에서는 주전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빼고 힘을 비축한 잉글랜드였지만 헝가리에게 0대1로 덜미가 잡히면서 최대 이변 결과를 연출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펼쳐졌던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잉글랜드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나왔는데 경기력적으로는 독일에게 조금 밀렸지만 선제골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동점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30회차에서 이탈리아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에는 진출에 실패를 했지만 충분히 좋은 스파링 상대이기 때문에 이번 이탈리아전에서도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를 했지만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을 하면서 의외로 실험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팀 중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 체제에서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단행한 독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탈리아, 잉글랜드를 상대로 경기력은 더 좋았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독일인데 확실히 최전방 공격 마무리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첼시의 티모 베르너나 하베르츠가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 확실히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이기 때문에 승무패 30회차에서는 헝가리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득점력을 살릴 필요가 있는 독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헝가리전 이후에 3일 뒤에 이탈리아와 리턴 매치를 치르기 때문에 헝가리 원정에서는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일 역시 홈에서 강한 헝가리를 상대로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굴라치 골키퍼나 오르반 같은 수비수들이 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많이 상대를 했던 공격 자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헝가리의 수비 자원들이 적응력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로테이션 강도에 따라서 헝가리 원정에서 충분히 이변 결과가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 역배 결과를 연출했던 팀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 피파 랭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적인 열세까지 극복을 하면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팀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와 조지아가 그랬는데 그대로 승무패 30회차에서 노르웨이와 조지아가 홈에서 스웨덴과 불가리아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도 승리를 거뒀던 노르웨이와 조지아이기 때문에 홈에서도 충분히 스웨덴과 불가리아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 피파 랭킹과 배당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홈에서 승점을 따낸 팀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메니아가 아일랜드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30회차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1대0 깜짝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독일을 홈에서 불러들이는 상황에서 충분히 복병이 될 만한 헝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독일을 상대로 승무패 29회차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승무패 30회차에서는 잉글랜드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잉글랜드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홈에서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원정을 떠남에 있어서 충분히 복병이 될 만한 키프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체코 역시 홈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스페인 원정에서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스페인을 곤란하게 만들 만한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4억 6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에 들어오는 유럽 네이션스 리그 테마 현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주중에 네이션스 리그 경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기력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진행하는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